옛날에는 집집마다 아궁이의 불씨를 귀하게 간수하고는 했다. 요즘처럼 쉽게 불을 붙일 수 있는 도구가 거의 없다시피 한 이유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소한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을 쏟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어느 집에서나 오래된 불씨는 꺼뜨리지 않고 잘 간수하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겼고, 그것은 대부분 남자의 집안으로 시집으로 온 며느리의 몫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신경을 쓰고 정성을 쏟는다 해도 실수는 있는 법. 만약 실수로 며느리가 불씨를 꺼뜨리게 되면 식구들은 모두 아침밥을 굶어야 했는데, 왜냐하면 이른 아침에는 아궁이의 불씨를 아무에게나 빌려주지 않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양반집에 시집온 여인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녀가 아궁이의 불씨를 맡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나 이 집안의 불씨는 무려 7대를 거쳐 내려온 것으로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된다는 당부의 말도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날부터 새댁은 정성 들여 불씨를 간수하기 시작했다. 7대를 내려온 불씨라니. 어림잡아도 좋기 300~400년은 넘게 내려온 불씨인데, 만약 이것을 꺼뜨리기라도 한다면 시어머니의 불호령은 둘째치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난 망신을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는 아침밥을 차리러 부엌으로 향했다. 그러고는 아궁이에 불을 붙이려고 했는데 있어야 할 불씨가 보이지 않았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진 며느리는 혹시라도 남아있는 불씨가 있을까 하여 불쏘시개를 넣고 이리저리 뒤적였다. 하지만 불씨는 없었다. 그제서야 며느리는 무엇인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아궁이 주위를 찬찬히 살펴보았는데, 그곳에는 누가 간밤에 물을 뿌린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가 며느리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물을 뿌려 불씨를 꺼뜨린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전해들은 시어머니는 무턱대고 며느리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아니,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7대를 내려온 불씨를 꺼뜨리느냐? 너는 우리 집에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다. 그러니 당장 나가거라. 며느리는 누군가가 불씨를 꺼뜨렸다는 말도 못하고 그저 울면서 시어머니 앞에서 빌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시아버지가 나서서 말했다. 불씨 꺼뜨린 것은 잘못이지만 어찌 불씨가 사람의 인연보다 중하겠소. 그러니 이번 한 번만 봐줍시다. 시아버지가 말리는 바람에 쫓겨나지는 않았지만 며느리는 7대를 내려온 불씨를 꺼뜨린 자신이 너무 미웠다. 한편으로는 자기의 잘못도 아닌 것으로 욕을 먹으니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아궁이에 물을 뿌린 사람을 꼭 찾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아궁이에 불씨를 묻어놓고 부엌문 뒤에 숨었다. 그러고는 밤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나 지켜보았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수탉이 우는 새벽이 되었는데도 누구 하나 부엌으로 향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녀는 오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에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 그리고는 아침밥 할 시간이 되어 잠에서 깨어나 부엌으로 나가보니 또 누군가가 아궁이에 물을 뿌려 불씨가 꺼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을 본 며느리의 손발은 덜덜 떨렸다. 2번씩이나 불씨를 꺼뜨렸으니 시어머니는 이제는 정말 못 참겠다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이번에도 시아버지가 나서서 시어머니를 말렸다. 그리하여 며느리는 시댁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아가야, 네가 불씨를 꺼뜨리고 싶어서 그렇겠느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겠지. 네, 다 너를 이해한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다음에도 또 꺼뜨렸다가는 시어머니의 역정을 내 다 막아줄 수는 없을 것 같구나.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 똑바로 차리거라. 라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며느리는 생각할수록 원통하고 분했다. 누군가가 자기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는 것 같아 더욱 기분이 나빴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꼭 잡고야 말겠다며 벼르고 별렀다. 이웃집에서 불씨를 얻어 불을 살린 뒤 그날 늦은 밤 며느리는 잠도 안 자고 부엌 아궁이만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새벽이 올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 그래도 그녀는 어제처럼 잠자러 가지 않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계속 지켜보기로 했다. 그런데 마침 아침 해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기 바로 전 시커먼 것이 스물스물 나타나 아궁이 쪽으로 가는 것이 보였다. 며느리는 눈을 비비며 다시 그것을 또렷이 쳐다보았는데 가만히 보니 그것은 조그마한 사내 아이였다. 사내 아이는 아궁이 앞에 가더니 바지를 내리고는 다짜고짜 오줌을 갈기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범인을 잡았다고 생각하며 잽싸게 뛰어가 아이를 붙잡으려고 했다. 그러자 눈치챈 아이가 달아나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아이를 열심히 쫓아갔고 아이는 며느리에게 잡히지 않게 마을 밖으로 나가 뒷산으로 향했다. 그러고는 숲속으로 들어갔고 어느 커다란 바위 밑에 숨었다. 하지만 눈치 빠른 며느리는 아이가 바위 밑에 숨은 것을 보고 그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헌데 바위 밑으로 숨은 줄 알았던 아이는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사람의 모양을 한 산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며느리는 순간 자신이 잘못 본 건가 하며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영락없이 아이의 모습을 한 산삼이었다. 산삼이 오래되면 아이의 모습으로 변한다고 하는데 내가 본 것이 이것이었나? 며느리는 산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는 마침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불씨를 꺼뜨린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산삼을 가지고 온 그녀가 자초지정을 말하자 기뻐하며 말했다. 아가야, 이것은 틀림없이 산신령께서 내리신 귀한 선물인 것 같구나. 불씨를 7대나 지켜온 정성을 갸륵히 여겨서 말이지. 그리고 이 귀한 것을 내가 아니면 얻지 못할 뻔했구나.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이후 집안 사람들은 모두 며느리를 굴러온 복덩어리라고 여기며 극진히 떠받들었다고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불을 낼 수 있는 도구가 다양하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만약 불을 붙여야만 한다면 부싯돌을 이용했는데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불이 잘 붙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불씨를 계속 살려 사용했던 것이지요. 또한 옛날에는 불씨가 집안의 재혼과 연결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불을 꺼뜨리는 것이 금기시 되었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며느리의 참된 덕목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상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